안녕하세요. 6분짜리 미국 시사 유튜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접하는 미국 뉴스는 대부분 CNN, MSNBC 등 리버럴 진보 성향의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들 미디어는 종종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을 선택적으로 다루거나 왜곡하기도 하고, 반대로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는 자신들 프레임으로 머스크를 과잉 해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채널은 가능한 한 직접 발언, 인터뷰, 팟캐스트 등 당사자의 목소리 자체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지출 개혁 프로젝트, 즉 도지 이야기예요.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미국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을 넘겼기 때문이에요. 2024년 미국 국방부 예산은 약 8,860억 달러, 원화로 약 1,400조 원에 달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천문학적인 국방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부채 이자, 즉 빚을 진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국가 부채의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어요. 이건 진짜로 나라가 파산하는 방식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24년 기준 연간 이자 지출이 약 1.1조 달러, 약 1,400조 원에 달해 국방 예산보다 많아졌어요. 즉 군사력보다도 부채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된 거죠. 머스크는 이를 두고 미국은 지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과 같아요. 무제한 신용카드를 긁으며 망해가는 중이죠. 라고 표현했어요. 머스크는 이걸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도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머스크는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 예산 지출,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상상 이상의 낭비와 부패를 목격했다고 해요. 머스크는 단 1년 전에 설립된 NGO가 사실상 실적도 없이 1.9억 달러, 약 2,500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NGO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정부 예산을 빼가는 구조죠. 법적으로는 민간 단체지만 돈은 정부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는 이 같은 NGO들이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막대한 예산을 받아내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연봉을 수억씩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머스크는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의 일부 예산이 터무니없는 곳에 사용된 것을 발견해요. 비윤리적 동물 연구에 2억 5천만 달러가 쓰였고, 살아있는 비글 강아지 머리에 바구니를 씌우고 벼룩을 풀어버리는 실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인도적 원조예요? 그는 이 부분을 정신 나간 공포영화급 연구라고 표현했어요. 도지팀이 사회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 2천만 명이 여전히 생존자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중 일부는 의료비, 실업수당, 장애보조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부정 수령 중이었고, 이 데이터 오류는 다른 시스템들과 공유되지 않아서 연쇄적인 예산 누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어요. 머스크는 어느 상원의원으로부터 들은 사례도 소개했어요. 해군에 추가로 12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잠수함도 추가 생산되지 않았고 예산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해요. 민간 기업이었으면 CEO는 당장 감옥 갔을 겁니다 라고 머스크는 말해요. 머스크는 미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5조 달러를 매년 지출하면서도 지출 코드나 설명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셈이죠. 이런 문제를 고치기만 해도 연간 100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머스크가 제기한 문제들이 충격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머스크의 주장을 100% 믿어도 될까요? 분명히 그가 말하는 문제들은 충격적이고 실제 사례들도 많지만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복잡한 현실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해군 예산 12조 원 사례만 해도 군사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항목일 가능성도 있고, 도지팀이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머스크 본인도 실수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했어요. 하지만 빠르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도지팀이 기존 관료제와의 협업에서 충돌을 겪고 데이터 해석이나 정책 적용에서 실수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어요. 즉, 이 프로젝트가 방향은 옳을 수 있어도 과정에서의 완성도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머스크는 기업인으로서 수많은 정부 규제와 비효율을 직접 겪은 끝에 이건 고쳐야 한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보카치카 텍사스에서 로켓을 쏘려고 하면 새들이 둥지 튼다, 거북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몇 달씩 승인을 안 해줘요. 그 사이에 중국은 로켓을 수십 개 쏘죠. 이런 규제가 우주 경쟁력에서 미국을 뒤처지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페이스X는 군사기술을 포함한 로켓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고용 가능해요.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머스크에게 왜 망명 신청자를 고용하지 않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쪽 법을 따르면 그들을 고용할 수 없고 다른 쪽에서는 고용 안 했다고 고소를 해요. 결국 이 문제로 2년을 협의했어요. 머스크는 이 구조를 뭘 해도 잘못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뭘 해도 고소당하고 정부가 정부와 충돌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래서 내가 직접 정부를 개혁하기로 한 거예요. 라는 결심으로 이어졌고,
그게 바로 도지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최근에 많은 한국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나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실수들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참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곤 해요. 그런데 막상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 알고 보면 그쪽이 선택된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 채널이 머스크를 지지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전에 왜 트럼프를 지지하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알고 보니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 적자나 비효율적인 규제 같은 문제들도 말이죠. 미국인들이 생각 없이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